아직까지 하나의 보험사로만 태아보험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젠 태아보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리 사모님들 임신 후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젠 태아보험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담보가 무려 70가지가 넘는다고? 머리 정말 아프죠? 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6년차 태아보험 전문 채널인 보험탈출구에서 그동안 쌓인 모든 노하우와 통계를 바탕으로 100점짜리 믿을 수 있는 설계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게 그동안 많이 찾아주신 A보험사와 최근 강력한 라이벌을 부상한 B보험사, 이 두 보험사를 낱낱이 파헤쳐서 완벽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많이 찾아드린 A보험사 월보험료 39,900원, 상품성이 업그레이드 되어 출시된 B사 39,670원, 이 두 가지 설계안을 비교해 안내해드릴 건데, 저희가 안내드린 이 설계안 안에는 지난 6년 동안 많은 사모님들과 소통하고 청구를 도와드리며 생긴 축적된 소중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저 혼자의 경험이 아닌 70명이 넘는 보험탈출구 스태프들이 일정 주기마다 보험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만들었고요. 사모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전체 특약을 별점 1점에서 5점으로 구분하여 꼭 필요한 담보로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태아보험은 정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6년 동안 운영하며 생긴 모든 노하우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네, 제가 오늘 담보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이 담보가 왜 필요하며 또 어떨 때 필요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영상에 보시면 특약마다 이렇게 별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별점 1점부터 5점까지 5점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은 특약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상해 후유장애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특약은 1억 원 설정해 드렸는데요.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상해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A사, B사 두 개의 회사 모두 동일하게 구성하였고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 도와드릴 건데, 이 후유장애에 해당되는 범주는 우리 몸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 빼고 거의 모든 범주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보장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장 예시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이 특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 압박 골절 상해를 입어 후유장애 15%가 생겼다라고 하시면 가입금액 1억 원의 15%인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축구를 하시다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5% 후유장애가 남았으면 1억 원의 5%인 5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장애가 심해져서 지급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차액을 지급하고 보장 부위별로 각각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장 범위 대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험료 납입 면제 담보인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등 이런 중대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20년나 30세 만기를 구성하여 가입을 했는데 가입 후 2년 뒤에 암의 진단을 받으시면 남은 기간인 18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서 만기 기간인 3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유사암 납입 지원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 암이 바로 유사암인데, 이 유사암의 진단을 받으시면 전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특약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담보들은 빠짐없이 구성을 하였고요. 이제 상해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과하게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 경험상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친구랑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상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보장으로 준비를 해두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대로만 구성하시면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골절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4번과 5번의 차이점은 5번은 치아 파절 제외, 즉 이가 부러져도 골절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4번은 치아가 부러진 것도 포함하여 모든 골절을 보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아이가 소파에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거나 자연분만을 하다가
치아가 쇄골에 실금이 갔을 경우 4번과 5번 전부 보장이 가능하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하면 치아파절 제외 담보인 5번은 제외하고 4번만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골절 진단비를 비교해보면요, A사는 치아파절을 포함한 모든 골절비가 30만원, B사는 20만원, 반대로 치아파절 제외일 경우 A사는 20만원, B사는 30만원으로 구성이 가능해요. 해당 담보는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모든 골절의 보장이 금액이 큰 A사가 좋겠네요. 다음은 화상 진단비에 5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화상 진단 담보입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라는 건요,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단 부분이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얕은 화상은 보장이 어렵겠지만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A사 기준 50만원 설정이 되어 있고요. B사는 화상에 대한 보장하는 부분이 조금은 다릅니다. 네, 화상의 진단을 받으시면 2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이로 인해 수술을 받으시면 20만원, 또 신체 표면에 최소 20% 이상의 3도 이상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3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네, 화상 진단 시 20만원과 수술을 하셔야 20만원을 지급하는 B사보다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진단받기만 해도 50만원을 지급해주는 A사가 해당 담보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보장이라도 A사, B사 특이하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이해하기 쉬우시게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다쳐서 장기간 입원하는 아이들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병원 규모 관계없이 1일에서 180일까지 입원하면 하루 2만원,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그럼 하루 5만원이 추가되어 7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그럼 20만원 추가하여 하루 27만원을 보장받게 구성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입니다. 이 담보 제가 직접 청구를 종종 해드리기 때문에 필요한 담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직접 청구를 해드린 예시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친구랑 뛰어놀다가 눈두덩이가 찢어져 성형외과에서 변연 절제술과 근육 봉합술을 받고 흉터 제거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 상해 흉터 수술을 담보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면부 얼굴은 1cm당 30만원 지급이 가능하고요. 네, 상지 하지는 팔, 다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은 1cm당 15만원, 단 3cm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해당되기 때문에 이 차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상해 1호종 수술비 담보입니다. 네, 이 수술을 담보는 아이가 상해로 다쳤을 때 지급을 해주는 수술비 담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종으로 갈수록 빈번하고 작은 수술, 반대로 5종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작으면 작게, 크면 크게 그에 맞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위가 매우 넓은 수술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보험을 가입할 때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1호종 수술비 담보가 이 기준과 부합하기 때문에 필요한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 봐보겠습니다. 네, 이 담보는 별점 5점 만점에 5점으로 필요한 담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태아보험을 30세 만기로 구성할 건데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굳이 가져가야 하나요?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아보험은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이 질병 후유장애는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이 남았을 때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선천적인 장애의 보장도 가능합니다.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 사지결손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도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보장 대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담보는 별점 5점으로 꼭 같이 가져가야 되는 담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단이 되었을 때 리스크가 큰 질환 중에 하나인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야 하기 때문에 소아암 기준 A사는 1억 8천만원, B사는 1억 5천만원 구성을 해드렸어요. 자, 어떻게 잘 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0세부터 14세의 암 발생 순위 1위부터 순서대로 백혈병, 뇌 및 중증 신경계암, 그리고 비호직긴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주는 아니지만 주변의 아이가 백혈병에 진단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제 경험상 부모님들 두 분 중 한 분은 하시는 업무를 잠시 내려두고 아이를 직접 케어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따라서 혹시라도 진단을 받으시면 경제적 리스크가 큰 이 소아암 진단비는 든든하게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네, 16번 암진단 담보와 18번과 19번 특정암과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를 합산하여 총 1억 8천만원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해드렸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소아암 1억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자, 특정암과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총 8천만 원에 보험료를 보시면 1,511원입니다. 만약 내가 이 1,511원 때문에 보험료 8천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가슴 깊이 아쉬움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진단암 진단담보입니다. 네, 이 특약은 말 그대로 암의 진단을 받으시면 원발, 재발, 전이가 되었을 때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A사, B사 모두 재진단암 담보가 가입이 가능하지만 A사는 2년마다 원발, 재발, 전이가 되었을 때 보장을 해주고요. B사는 이 기간을 1년마다 지급합니다. 다음은 이달 진단비 뇌와 심장에 대해 보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뇌졸중 진단비 담보 2천만 원과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 2천만 원 각각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뇌졸중보다는 뇌혈관이 좋다고 하는데 같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저희들도 성인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면 보장 범위가 좁은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 진단금으로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은 뇌졸중을 같이 가입한 이유가 바로 담보 두 번째 줄 보시면 신생아 뇌출혈 진단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아이가 분만을 하다가 힘든 분만 과정이거나 다양한 이유로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금으로 준비하시게 되면은 가입 금액의 2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튼튼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뇌졸중을 포함해서 A사 800만 원, B사 6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담보 2천만 원 구성했습니다. 네,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정맥이나 심부전, 이러한 심장질환 진단까지 보장해주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는 편입니다. 따라서 태아보험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심혈관 질환 진단비도 비교 분석 희망하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말씀 주세요. 또 이러한 분들도 계세요. 30세 만기인데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보장이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30세 이전에는 발병 확률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데 굳이 넣는 이유는 바로 계약 전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30세 만기로 태아보험을 가입하시고 그럴 리 없지만 우리 아이가 선천질환의 진단을 받아 30세 이후에 보험 가입이 제한이 된다고 하면요, 이전에 가입하신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100세까지 전환을 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꼭 최초에 가입한 특약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 아이가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 이 담보를 최초 가입하지 않으면 그 담보는 계약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같이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뇌성마비 진단담보 2천만 원 구성해드렸습니다. 네, 참고로 B사는 뇌성마비 특약이 없습니다. 다만 뇌성마비에 대해서 다른 특약들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해당 내용은 이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하고요. 뇌성마비는 소아장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뇌성마비는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경험상 뇌성마비 진단을 받으시고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중 한 분이 하시는 일을 잠시 내려두고 집중 케어하시는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잘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수족구 진단비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수족구 진단비에 대해서 청구를 문의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를 옮아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족구 진단비 30만원 연간 1회 담보인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30만원 지급하는데 보험료는 2,634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보험은 필요 없는 담보를 제외할 수는 있지만 다시 넣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는다면 우선 가입 후 필요도에 따라서 특약을 삭제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다음은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 담보로 로타바이러스 장염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각각 30만원, 10만원 구성해드렸는데요. 이 설사증으로 입원하는 5세 이하 소아의 3분의 1 정도가 로타바이러스 장염에 관련이 있고, RS 바이러스, 즉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만 2세까지 거의 모든 소아가 감염이 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B사는 9대 감염병 진단비를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전염병 질환 말고도 백일해, 장출혈 대장균, 수두, 성홍열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 중에 하나인 질병 입원 일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저의 경험상 어린아이들은 감기만 걸려도 하루라도 입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입원 일당은 매우 중요한데 우선 A사, B사 비교해드리면 A사는 1인실, 다인실 구분 없이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구분 없이 1에서 30일은 하루 6만원, 1에서 180일은 하루 5만원 지급을 하고요. B사의 경우 1에서 180일 하루 7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독감, 폐렴, 수족구 등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자이든 타이든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이 실손보험에서는 1인실 특시는 기준 병실 차액의 50% 1일 10만원 한도로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 1인실이 50만원이고요. 기준 병실이 6만원이면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롯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1인실 특약 하루 4만원 지급이 되어 보험료는 556원, 매우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만약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하셨다고 하시면요, 질병 입원일당 6만원과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까지 해서 하루 10만원 지급을 해드리고요. 만약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입원하시게 된다면 20만원을 추가해서 하루 3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네,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5만원도 구성을 해드리는데요. 네, 이 특약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인 니큐에 입원을 하면요, 하루 5만원을 지급해 드리는데요. 앞에 일반 질병 입원일당 6만원이 중복 지급이 되어 A사 기준으로 하루 11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질병 입원일당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로 가입을 권장해드리고 이대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뱃속부터 갖고 태어날 수 있는 선천성 질병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발성 수술비 특약도 매우 중요하겠죠. 네, 먼저 이 질병 수술비 특약을 구성해 드렸는데요. 이 수술비 특약은 좋은 게 몇 가지 면책 사항만 제외하면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A사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 혀유착증 몇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질병 수술 시 40만원 플러스 10만원 보장합니다. 그럼 B사는 어떨까요? 혀유착증까지 보장을 하지만 최대 3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비도 같이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네, 앞에 상해 1호종 수술비를 기억하시죠? 동일하게 수술 기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크고 복잡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A사는 선천질환 수술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단 B사는 선천수술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다발성 선천성 이상 수술 7가지가 있는데요.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발, 부위계, 선천성 음낭 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 시에는 A사는 10만원, B사는 연간 6회이긴 하지만 30만원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는 B사가 유리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은요, 특정 선천 이상 수술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A사는 최초 1회에 200만원 보장하지만 B사는 연간 12회를 보장합니다. 네, 이 부분은 B사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구순혈이나 구개열, 토순, 심방시시 중격결손 등 다양한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한 모든 선천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순위를 보면요, 1위는 탈장 수술, 2위는 편도 절제술, 3위는 충수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빈도 수술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저렴한 특약을 중복 보장함으로써 든든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1위인 탈장 수술을 하면요, 질병 수술비 50만원, 질병 1종 수술비 20만원, 자녀 10대 질병 수술 50만원과 소아 탈장 30만원 전부 중복 지급해드려서 총 150만원 지급을 받습니다. 네, 다음으로 태아보험에서 선천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표에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4위는 심장 수술이라고 하고요. 아이 심장에 잡음소리가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심방심진 중격결손으로 진단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심방심신 중격결손으로 수술 시에 수술 기법에 따라 보장을 받는데, 개흉, 열어서 하는 수술을 받으시면 어린이 개흉 심장 수술 담보에서 300만원과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 200만원을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이 장애 진단 담보는 A사는 8대 진단 장애, B사는 3대 장애를 보장하는데요. B사는 시각, 청각, 언어 이 세 가지 장애를 보장하고요. A사는 지체, 뇌병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와 후천적 장애뿐만 아니라 선천적 장애도 보장하고요. 심한 장애 진단 시에는 300만원 플러스 100만원 총 400만원 지급합니다. 네, 어느 분들은 이 8대 진단 장애가 불필요한 담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발달 지연으로 인하여 언어 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언어 비급여 치료 시에는요, 질병 코드가 R 코드인 실손 보험에서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F 코드는 비급여 치료가 보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이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전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8대 진단 담보에 언어장애 F코드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출생 담보는 보시면요, 이 담보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종은 30만원 지급이 되고요. 심방, 심실, 중격결손, 대동맥 혈관의 선천기형, 사경 등등에 30만원 지급이 되고요. 2종에는 다지증, 구순혈, 구개열, 뇌, 기타 선천기형에 200만원 지급합니다. 3종에는 사지의 감소, 결손, 다운 증후군 등 1000만원 지급을 합니다. 그럼 B사는 어떨까요? B사는 출생위험담보에서 보장이 가능한데 A사는 1종, 2종, 3종 보장 3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보장을 해주는데 B사는 1종에서 해당하는 질병에도 200만원이 보장이 가능하며 심한 장애인 3종은 A사와 동일하게 1000만원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담보는 1, 2종 모두 200만원 보장이 가능한 B사가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가들이 만약에 2.5kg 이하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에 이용한 경우 저체중아 입원 일당으로 3일째부터 하루 5만원 지급해드립니다. 그런데 B사는 이 저체중아 입원 일당에 플러스로 2.5kg 이하의 출생 시 50만원, 2kg 이하는 100만원 지급하기 때문에 이론 항목이 없는 A사보다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에 대해서는 B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신생아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었을 때 하루 10,000원 추가로 보장해주는 담보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구성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사, B사 두 보험사의 장단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주 발생하거나 리스크가 작은 일에 대해서는 B사, 큰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A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산모님의 인수 기준과 보상, 산모 투개까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더욱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영상에 전부 담아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보험탈출구 카카오 채널이나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시면 고객님께 맞는 맞춤 설계안과 이 두 가지 회사 비교표 작성해 둔 것이 있으니까요, 다 보내드리고 저희 전문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아보험 최신 기준 그리고 저희가 청구 데이터를 반영해서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